오늘 약속된 술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참 읽을 책도 많고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들 안 만나려고 하는데, 만나자고 먼저 전화가 오는 건 참 어쩔 수가 없네요. 서운하게 거짓말하기도 어렵고, 제 성격이 좀, 시간 있으면 있다고 하지, 그렇다고 책 봐야 되기 때문에 형을 못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이전 영상과 연결해서 좀 재밌는 점이 하나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우면 경찰에 맡기기 전에 내가 찾아줄 수 있으면은 그 사람 누군지 확인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옆집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USB가 우리 어머니 집 바로 윗집 사람 거였고, 그러니까 저는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누군지 알아냈고 전화를 걸었던 건데, 그것을 열어본 것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 상담 자체가 좀 대충대충 하잖아요. 변호사가 얼마나 그런 정말 쓰잘데기 없는 상담을 해주겠어요? 그냥 경찰서에 맡겨라 이렇게 상담을 했지. 그래서 이제 전주역 앞에 경찰서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연을 경찰 한 5명이 집중해서 들은 거예요. 왜냐면 아무런 사건이 없으니까. 제가 자초지종을 이제 제 입장에서 쭉 그 상황을 얘기했더니, 이게 만약에 사건화가 됐을 때 제가 증명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용역업체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버리기로 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제가 무죄가 입증이 되는 거죠. 굉장히 복잡하죠. 그 용역업체를 찾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용역업체, 그러니까 집을 팔고 집을 치워달라고 맡긴 그 부모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USB를 돌려준 그 여자분의 부모님이 제가 증인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집을 치우라고 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법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호의적으로 혹시 잊어버렸나 해서 그걸 찾아주고자 했는데, 자기는 버린 건데 왜 열어봤냐, 이렇게 신고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신고 안 하길 다행인 거예요. 왜냐면은 이걸 신고했으면 그 부모님이 음식점을 해요. 근데 음식점을 하는데 경찰 조사받는데 그 부모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 그 사람 정보에 정말 관심이 없고 전화번호만 딱 알아내서 찾아주려고 전화를 했던 거였고, 이력서였는데요, 다른 거 전혀 생각이 안 나요. 뭐 무슨 학교 나왔는지조차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오직 찾아주고만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의 이웃집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 아버지를, 제가 5단지 살 때, 그 아파트 단지에 살 때 그 아버지를 여러 번 본 경험이 나요. 그러니까 정말 저한테는 이웃이었던 거죠. 그런 마음으로 찾아주고자 했던 건데, 만약에 그 사람이 신고를 했으면은 제가 자기 부모님을 소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영역업체에 맡긴 걸 제가 확인해야 되고, 그 집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버리라고 했냐, 그 집주인이. 그러면 그 영역업체가 그랬다. 그 영역업체가 다 버리라고 했으니까 나한테 챙길 걸 챙겨라고 했다. 이걸 다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 사람 신고해서 무죄를 하려면. 그러면은 결국 저도 시간 피해를 보겠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부모님까지 경찰서에 소환돼야 되는, 와야 되는. 그 다음에 그 용역업체 일하는 사람들까지 경찰서에 또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 5,000원도 안 되는 USB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이틀 이상 경찰을 만나면서 시간 낭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법적인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자기한테 피해가 가게 되는 것이죠. 저번에 삼성화재 그 구상금 문제가 일괄적으로 그 사람들이 채권 그걸 넘겨버리잖아요. 채권을 법률회사에 넘겨가지고 법률회사에서 소송을 걸게 만들잖아요. 결국 제가 뭐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긴 했지만, 뭐 그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런 보험회사다. 그러면은 법적으로 해결하는 거 이해해요. 왜냐면은 자기들이 직접 이렇게 일일이 전화하는 게 인건비가 더 드니까.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개인적인 일이고 게다가 자기가 살았던 이웃집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신고하겠다 뭐 이렇게 그 호의를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이번에서도 충격을 받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게 그 USB를 일반 습득물로 볼 수가 없다. 지금 상황이 너무 꼬여 있다. 복잡하니까 그냥 자기들한테 맡기지 말고 당사자끼리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안 맡아주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맡기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냥 주소서에 딱 맡기면 되는데 이제 제가 또 궁금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가 경찰서에 맡기라고 하더라라고 물어봤더니 경찰들이 안 맡아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잡하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이제 결국 등기 우편으로 USB를 그 분한테 우체국에 가서 보내게 되었는데 그 이제 경찰서에서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물 한잔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일랑 이종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서울문화투데이라는 그 잡지를 문화 전문 신문으로 뭐 최초의 신문이래요. 어쨌건 서울문화투데이를 받아보시나 봐요.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쓴 칼럼을 읽으신 거예요. 제가 방탄소년단에 대한 칼럼을 썼거든요. 뭐 중용 공릉 유성 해가지고 방탄소년단이 자기 사연을 그렇게 아름다운 곡을 붙이기까지의 그 내공 같은 면들, 그 다음에 콘텐츠의 중요성,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이제 실업자가 늘어날 텐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한류 문화에 대한 가능성 이런 등등등에 대한 칼럼 내용이었는데 선생님이 글솜씨 괜찮다면서 자기 제자 중에 이렇게 칼럼을 쓰는 제자가 정말 나와주길 바랬는데 예전부터 제가 좀 특이해가지고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미대 다닐 때부터. 좀 건방져가지고 특이하고 건방지고 솔직하고 이러니까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데 선배들 그림한테 그림 나쁘다고 막 직언하고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선배님한테 막 충고하는 거예요. 선배님 그림 이거 이렇게 그리세요. 이거 지금 이 상태 안 됩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저도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비판은 쉬운 거니까 어쨌건 저는 그것을 제 진심 어린 충고라고 믿고 얘기했던 건데 사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직언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선배, 친구, 후배, 특히 그 여자 문제 같은 경우에도 너 나 사귈래? 한 다음에 거부하면은 전 2번, 3번 그 사람한테 안 물어봐 버리거든요. 여성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왜 한 번 물어보는 거에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물어보고 아니니? 그럼 저는 다른 여자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랬었거든요. 아무튼 제가 잘 몰랐잖아요. 여자 심리를. 대학교 1, 2학년 때. 그걸 굉장히 기분 나빠해가지고 제가 사귈래라고 그 말을 들었던 여학생 3명이 우리 일랑 이종 선생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저를 좀 혼내달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이 얘기 유튜브에 아마 안 올라갔을 것 같은데 정말 재밌죠?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자꾸 제가 추파를 던지고 다닌다라고 지도 교수님한테 항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저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려갔어요. 딱 불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다 나가게 하고 저랑 선생님이랑 딱 2명이 남은 거예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진짜 여자를 잘 사귀는 사람들은 아무 소리 소문도 안 나고 손잡을 거 다 잡고 여관에도 가고 다 그런다. 너는 내가 너를 아는데 너 손 한 번도 못 잡아보고서 이렇게 과 여학생들한테 소문이나 나고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저한테 여자 사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란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거죠. 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여학생들이 항의했던 문제는 아무 탈 없이 잘 끝났었죠. 그래서 아무튼 그 경찰서에서 굉장히 너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이제 그 USB를 찾아주려다가 신고하겠다, 뭐 막 우체국에도 가야 되고 경찰서에 변호사 상담하고 경찰서에 막 맡겨야 되고 막 이러니까 스트레스 받던 중에 일란 선생님이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막 칭찬을 이제 글 잘 썼다고 칭찬을 해주시니까 가끔 연락 좀 하라고 저한테
예, 그러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칼럼을 꾸준히 쓰고 책도 많이 내가지고 우리 그 일랑쌤 소원이 그 한국예술원에 자기 제자가 들어오는 건데 그게 65세가 넘어야지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그림 그리고 책 쓰고 해서 선생님 소원을 이뤄드렸으면 좋겠다. 가서 예술가들의 그 뭐 일대기라든가 예술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책으로 써내는 글로 써야지 역사가 남으니까 그 부분을 상당히 원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글을 잘 쓰는 화가가 자기 제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점점 우리 선생님의 기대에 부응해가고 있는 것을 이제 선생님이 발견하시고 옛날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주변 사람들이 너를 욕할 때 난 너가 굉장히 큰 일을 할 거라고 눈여겨보고 있었다 이러면서 제 글을 칭찬해 주시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아무튼 기분 나쁜 일과 기분 좋은 일이 하루에 동시에 생기네요.